자,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남자입니다. 몸을 아는 남자, 캐릭터 있는 우리 한진우 원장님 다시 한번 인사 나누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요일에 가을 남자 한진우입니다. 네, 그래요. 추남이라고 왜 안 해주세요? 네. 추남 여러 번 해도 됩니까? 네. 네. 네, 흔히들 이제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들도 하는데 네. 흔히 청고마비의 계절, 하늘 높고 많은 살찐다. 말 살찌는 건 괜찮은데 사람까지 살찐단 그러게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 가을철 비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비만.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것 같은데 네. 사실 가을만 되면은요 뭔가 이상하게 식욕이 막 땡겨요. 저는 오늘 맞아요. 아침에도 빵도 먹고 김밥도 2주를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렇게 먹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많이 먹는 증상들 이렇게 나올 예.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을이 돼서 그런 걸까요? 이제 그 기후에 대한 그 영향도 무시할 수 없는 게요. 이 우리가 곰을 보면 동면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가을철에 자기 체중의 한 50%가량을 불린답니다. 겨울 동안 계속 사용하기 위해서. 가을에? 네. 사람은 동면은 하지는 않지만 네. 우리가 어떤 학자들의 견해를 보면은요. 수렵 생활을 예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먹이가 적었을, 식량이 적었을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가을에 많이 섭식을 하고 피하지방을 불려놓는 그런 쪽으로 진화해 왔다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생리학적으로는 기온이 떨어지면 이 식욕중추가 더 흥분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그 의학적으로도 추운 겨울에는 기온이 낮으니까 피하지방이 두꺼운 편이 그 생활하기에 유리한 측면이 또 있고요. 네. 1년 44철 내에 먹을 것이 가장 풍부한 시기이기도 하고 좀 있으면 또 추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석에 이제 막 전인이 준비하고 있으면 옆에서 하나씩 먹다 보면 체중 불어나는 거는 뭐 걷잡을 수가 없고요. 네. 또 여름철에는 노출이 많고 수영복, 비키니 입으려고 몸짱 프로젝트를 하다가 겨울에는 옷이 두터우니까 이게 좀 맞아요, 느슨해진단 맞아요. 말이죠. 네. 그래서 그렇죠. 좀 퍼지는 그런 경우.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가을 비만을 일으키지 않나 이렇게 그래요. 생각됩니다. 네. 저도 매년 가장 살쪄 있을 때가 요맘때 추석 때거든요. 진짜 네. 이게 내가 말인가 내가 곰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네, 예. 맞아요. 저도 사실 가을에 가장 많이 살이 찌기는 하는데, 근데 저희와 다르게 정유진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걱정하신 적 그러게요. 살이 없을 것 하나도 같아요. 없어. 네. 네. 가을, 겨울에는 잘 안 보이니까 모르겠지만 여름에는 수영복도 입어야 되고 노출을 하는 옷을 많이 입으니까 여름 살에 더 관심이 많았는데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여름 비만보다는 가을 비만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 혹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더 궁금해해요. 네. 하여튼 뭐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안 먹는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다이어트 체중 관리를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 조건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제외하고는 체중 조절에 대해서 이야기가 어렵고요. 다행히도 가을은 야외 활동하기에는 정말 축복받은 이제 그쵸. 태풍도 다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네. 산에는 단풍 들죠. 가을 바람 불죠. 또 여름처럼 너무 덥지도 않고 겨울처럼 너무 춥지도 않은 최적의 환경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등산은 유산소 운동, 숨이 턱턱 차고요. 다녀오면 허벅지 근육이 단단해지는 그러니까 근육 운동도 동시에 되고요. 네. 이런 좋은 운동이고 또 요새 주변에 보면 자전거 타시는 분들, 자전거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사회적 여건도 좋아졌어요. 자전거 도로도 많이 확충되고 그다음에 날씨도 자전거 타기에 적합하고 네.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운동이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어느 운동을 좋아하고 거기에 적합한지를 모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운동에 빠지게 되면 누가 말려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운동이 안 돼. 그래서 그냥 시간 나면 집에서 몰아서 TV 드라마를 본다든지 이러고 많은 경우가 이렇게 안타깝죠. 네, 그럼 그래요. 원장님은 예. 가을에 어떤 운동 즐겨서 하세요? 저는 등산을 좋아합니다. 등산. 그래서 역시. 틈만 나면 등산을 가고요. 가면 공기 좋죠, 경치 좋고 이런 거는 보너스고요. 네. 건강 관리에 아주 좋은. 그리고 예. 비용도 아주 저렴하고요. 서울에서는 접근이 가능한 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나라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등산 다니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다고 이렇게 그래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이렇게 등산에 비롯한 운동, 사실 비만에는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렇죠. 이런 운동 말고도 또 다른 거, 비만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방법은 이제 물 마시는 것인데요. 이게 물 우리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의학적으로 어떤 혜진 씨 지금 방송 중에 물을 갑자기 드시면 어떡해요? 물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네. 벌컥벌컥, 네. 어떤 이론이 있냐면요. 우리가 욕구 중추 있죠. 네. 그러니까 성욕, 식욕, 그다음에 성욕 때문에 드신 것 같은데
갈증의 중추가 거의 유사하다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래서 배가 고플 때 무조건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네. 물을 한 잔 마셔봐서 이 배고픔이 해결됐다면 이 신호는 갈증의 신호를 배고픔으로 잘못 알았다는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더군다나 가을은 1년 중에 건조해지기가 쉬운 계절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시로 수분을 섭취해서 건조를 방지하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사실 저는요, 예전에 이 밥 먹기 전이나 후에 물 많이 먹으면은 살찐다, 더 살찐다 이런 얘기 들은 적이 맞아요, 있는데 맞아요.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 이론이 한때 이제 있었는데요. 네. 그 논란이 많은 부분입니다. 그 이론의 이제 이유는 뭐냐면 식사를 하거나 식전이나 식간, 그러니까 식사하는 중간에요. 네. 수분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이 음식물에서 나오는 이 혈당을 높이는 물질들이 물과 함께 흡수돼서 혈당을 폭발적으로 올리고 이 폭발적인 혈당량을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 분비되면 네. 이 잉여의 그 혈당이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기 때문에 물을 그렇게 중간중간 마시거나 많이 마시면 살이 찌기가 쉽다고 이렇게 이런 이론이 있었는데요. 많은 이제 논란 끝에 지금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는 않고요. 오히려 지방이 분해될 때 케톤이라는 물질이 나와서 신장에 콩팥에 무리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살을 빼고 체중 감량을 할 때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하는 게 지금 최신지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물은 어느 정도로 네. 마셔주는 게 좋을까요? 보통 2리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하루에? 예, 그러면 하루에 8잔 정도 되는데 그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체질에 따라도 다를 수가 있어요. 네. 무조건 아침에 일어나서 차 냉수를 벌컥벌컥 마시면 소화가 안 되거나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네. 차의 형태로 드셔도 좋고 음식에도 상당 부분 그 있죠, 수분이 있죠. 돼 있으니까 하여간 갈증이 나기 전에 수분 섭취를 미리 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도 어디서 봤는데 물을 마실 때 GL 지수를 고려해라 이런 얘기 있거든요. GI 지수? 네. 아, GI. 아니 혼용을 합니다. 아, 뭐 I나 L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네. 어디서 봤는데 지금 방금 대본에서 잘못 봤어요, 제가. 예. 이게 I자가 L자 같은데 네, GI 지수? GI는 지수고 GL은 그 로딩을 말하는데요. 네. 그 총량을 말하고 GI는 지수를 말해요. 네.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서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혈당을 얼마나 단기간에 올리냐 이것을 그 지수화한 것인데요. 최초의 이 개념은 당뇨 환자들의 그 식이요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도입된 개념이에요. 근데 현재는 대사증후군 있죠. 고혈압, 네. 당뇨, 그다음에 고지혈증 같은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과 체중 감량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내지는 건강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이 GI 지수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두고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은 뭐 체중 감량이나 건강한 식사를 위해서 도입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데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GI 지수가 높은 식품은 혈당을 갑자기 올리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되면서 잉여의 혈당을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기 때문에 비만을 일으키기가 쉽고요. 네.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위장관에서 소화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네. 저장되는 경향도 적을 뿐더러 식사와 식사 사이에 포만감을 장시간 유지해줘서 다른 불필요한 간식이라든지 이런 거에 섭취 욕구를 좀 덜 일으키게 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네. 이제 GI 지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아시겠죠? 네. 저는 알고 있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네. 자, 칼로리를 근데 따질 때 말이죠. 살찌는 음식과 살 안 찌는 음식을 우리가 체크를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칼로리랑 GI 지수랑 그러면 정비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GI 지수가 낮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역시 총 칼로리가 올라가니까 네. 두 개의 그 어떤 조합이 필요하고요. 밸런스가, 예. 근데 GI 지수표를 꼼꼼히 들여다 보다 보면은 일반 상식과 약간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일반 상식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 상식과 유사한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GI 지수가 낮은 음식들은 채소류와 이 단백질, 고기라든지 계란, 두부 같은 류들이 GI 지수가 낮은 편이고요. 그다음에 잘 정제된 곡류 있죠. 네. 흰 쌀밥이라든지 흰 밀가루 이런 것들은 GI 지수가 높고 살찌기가 쉽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네. 흔히 이제 스파게티 같은 것들은 GI 지수가 상당히 낮은 편인데 네. 문제는 소스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소스. 네, 네. 크림 소스는 또 가장 기름지고 그렇지 않고 이제
조리법을 조금 더 드라이하게 하면은 스파게티도 그렇게 나쁜 음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이 GI 지수를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아무리 고려한다고 해도 이 식욕을 억제하기가 참 힘들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한의사시기 때문에 어떤 식욕을 억제할 수 있는 지압법 같은 것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또 몸매도 다나지만 네. 귀까지 잘생겼습니다. 귀요? 네, 이 귀에 있는 축하드립니다. 네, 귀 바퀴 이륜이 가운데 갈라지는 부위에 여기 교감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양손으로 이렇게 그 귀 바퀴에 갈라진 귀여우세요, 부분을 지금. 뿌잉뿌잉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 귀 여기 이주라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네. 그 구슬같이 생겼다 해서 이주라고 하는데 여기 옆에요. 요 네. 위아래가 갈라져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 위에가 갈점, 기점, 위아래가 네. 갈점, 기점에서 아까 말했던 갈증과 배고픔을 조절하는 그런 중추가 돼요. 이거는 비만할 때 이침도 거기다 놓지만 우리가 금연, 금주할 때도 욕구 불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자극하기도 하고요. 네. 그렇군요. 이렇게 눌러주면서 나는 배고프지 않다, 나는 예. 배고프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왠지 폭식을 줄일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네. 아무튼 올 추석에 이 지압법을 이용하셔서 식욕 억제하시길 바라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가을철 건강한 몸 관리를 위한 조언 끝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가을철 이제 곡식이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곡식들을 마음껏 즐기는 것도 좋지만 이것을 백년만년 즐기기 위해서는 그 한 해 한 해는 조금씩 자제하고 절제한다면 더 오랜 기간 동안 즐길 수 있는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올 거니까요. 네. 너무 폭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건강 플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까 뿌잉뿌잉 때문에 웃겨가지고 지금 예. 지압법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알려드린 방법들 여기까지예요. 뭐 하모니나 여러 가지 코너들을 네. 통해서 여러분께 유용한 정보 많이 전해드렸으니까요. 많이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